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어스 2.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Next.js와 수파베이스를 사용해서 오어스를 구현하는 게 있어요. 구글 로그인인데요. 동작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작하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표로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동작이 각각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동작 상세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후에 코드 베이스로 넘어가서 코드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뜯어보기. 이 코드가 조금 독특한 것은 모노레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셀의 배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터보레포를 사용했고요. 이 버셀에 배포하면서 제가 트릭을 조금 써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금 심화 버전인데요. 사실 1, 2, 3번은 뭐 어떻게 만들었다 정도여서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물론 개념을 여기에서 좀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같이. 근데 튜토리얼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4번은요. 제가 이제 1, 2, 3번 과정을 쭉 진행하면서 오어스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구현했는가 하는 질문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이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서 강의로 만들까 하다가 오늘 강의는 좀 특별하게 이 자체, 왜라는 질문을 제가 직접 GPT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탐구하며 공부하는지 제 공부 방식이죠. 공부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직접 그냥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좌충우돌하고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탐구 혹은 공부 이 방식 자체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가장 먼저 동작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몇 번 글 올렸던 프로덕트 엔지니어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완성이 됐고 일단 뭐 내부적으로 같이 조금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아직 안정화 중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정상 동작하는 거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 가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 구글, 기터, 피그마 로그인 가능한데 구글 로그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하라고 넘어오게 되고요. 구글 로그인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걸 제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 표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동작 상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 드릴 텐데 여기 있죠. 그래서 조금 줄여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키우면 잘 보이시겠네요. 네, 이렇게 유저가 로그인 버튼을 눌렀었죠. 그렇게 되면은 어스사인이라는 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체를 제가 여기다가 www라고 적어둔 것은 오리진, 이 도메인 앞쪽이 메인 도메인이기 때문이에요. 메인 도메인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서브 도메인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메인 도메인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www.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 인포라는 요 주소요. 여기 보이는 요 주소로 이제 이동을 해서 아까처럼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 여기 주소를 보시면 이렇게 어스사인이라는 이 주소 패스네임이 보이시죠? 패스네임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건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폼에서 소셜 버튼 노출이 된다. 로그인 폼에서 소셜 버튼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셜 버튼을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수파베이스 auth sign in with OAuth 호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코드랑 좀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있던 코드 뜯어보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는요. 여기 있는 사인인 페이지예요. 사인인 페이지여서 이 사인인 페이지를 보면 폼이 있죠. 소셜 로그인 폼이 있고요. 이 폼에서 들어가 볼게요. 폼을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네, 여기 폼을 보게 되면 좀 줄여서
소셜 사인인이라는 이 서버 액션을 가지고 와서 유저 액션 스테이트로 구성된 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글을 누르게 되면 이 소셜 사인인이라는 서버 액션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서버 액션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sign in with auth라는 이 수파베이스 auth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걸 호출하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이라는 프로바이더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거예요. 수파베이스 auth에 있는 그 메소드가요. 여기 있는 sign in with auth라는 메소드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동작이랑 코드랑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릴 텐데 그 이유는 각각의 단계를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3번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글 버튼을 누른다,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다시 이 소셜 로그인 폼 렌더링 된 거 보셨죠? 이 소셜 로그인 폼에서 유저 액션 스테이트 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폼에 있는 폼 액션이라는 거를 폼의 액션 어트리뷰트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밋 버튼을 누르면 이 소셜 로그인 버튼이 서밋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서밋으로 돼 있죠. 이 서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폼 액션이 뭐냐면 서밋 버튼 누르면 이 서버 액션 유저 액션 스테이트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한 이 서버 액션을 호출한다. 이 구조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제 영상 또 사인인 그 회원가입 영상, 로그인 그 영상 보셨으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소셜 로그인, 소셜 사인인 이 함수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sign in with auth 액션을 이 메소드를 호출했죠. 이걸 호출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클릭하면 서밋으로 인해서 폼 액션이 전달된 게 호출되고 그 호출된 게 사인인이라는 소셜 사인인이라는 서버 액션이고 그 안에 있는 이 sign in with auth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지금 구글 로그인으로 넘어온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전달이 됐죠. 이제 구글 로그인으로 넘어간 거죠. 구글 로그인 동의 화면으로 넘어간 거죠. 4번으로. 그래서 이제 구글 동의 완료 시 리다이렉트 2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다이렉트 2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전달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있는 리다이렉트 2 요걸로 전달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어스 콜백이라는 이 어스 콜백 패스네임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스 콜백이라는 이 패스네임으로 API를 콜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API 콜이 아니라 브라우저로 요청하게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구글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성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스 콜백을 보내는 거예요. 어스 콜백을 보내는 거예요. 이 콜백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모노레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스 앱이 따로 있어요. 커뮤니티 앱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어스 앱에 보시면 제가 Next.js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스 앱 안에 콜백 폴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경로가 좀 다르죠.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앞에 어스라는 경로가 패스네임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스라는 폴더가 없죠. 그 이유는 next config에서 베이스 패스를 설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베이스 패스를 어스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앱에 어스 폴더로 묶이지 않아도 여기 하위에 있는 모든 경로는 전부 어스가 베이스 패스로 붙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어스 콜백인 거죠. 그 안에 있는 라우트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작성되어 있는 이 파일로 말씀드렸던 이 요청이 리다이렉트 2 요청이 가게 되는 거죠. 언제 가냐면 여기에서 구글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지금 4번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구글 로그인 성공할 때 보면은 이걸 누르면 이제 구글 로그인을 성공하면 리다이렉트 2로 요청이 가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때 보시면 눌러볼게요. 누르면 성공을 한 게 그대로 리다이렉트 2로 요청을 가서 리다이렉트 2 요청은 이제 어스 콜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셜 사인인을 보시면 리다이렉트 2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스 콜백 요게 있기 때문에 이 리다이렉트 2 주소 값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옵션스에 그 값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대로 요청이 가는 거고요. 그 요청이 이 라우트로 넘어오는 거죠.
라우트로 넘어왔을 때 특징적인 게 하나 보여요. 코드라는 서치 파람이 있어요. 코드라는 서치 파람이 있는 이유는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이냐면 구글에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로그인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이 코드에 담아서 스파베이스에게 주어야 해요. 그러면 스파베이스에서는요, 어스 안에 있는 exchange code for session이라는 메소드를 이 코드를 인자로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에서 이름 그대로예요. exchange 코드, 즉 코드를 교환하는 거예요. 세션으로 코드를 교환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스파베이스가 이제 세션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그 세션을 가지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브라우저에 쿠키가 심기어지는 거예요. 쿠키가 심기어져서 오어스에서 중요한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이 쿠키로 심겨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 어스로 이제 넘겨져서 그 어스 콜백에서 코드와 넥스트가 있는데 이 코드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중요하게. 구글에서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받는다. 이 코드를 받아서 구글이 코드를 주었을 때 그 코드를 가지고 수파베이스에 있는 Exchange Code for Session이라는 이 메소드 안에 인자로 코드를 전달하게 되면 호출하면서 쿠키가 자동으로 심겨져요. 그 쿠키가 자동으로 심겨지는 게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보시면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스파베이스 SB가 이제 스파베이스인데 이 토큰이 심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토큰이 심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잘 심겨져 있죠. 토큰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토큰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어스 리다이렉트는 여기 있는 이 라우트를 쭉 실행하다 보면은 이제 리다이렉트를 해서 넥스트 리스폰스 리다이렉트로 가라 입니다. 이 리다이렉트는 어떤 리다이렉트냐 하면 제가 이제 넥스트 인자를 또 넘겨주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로그인을 시도한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리다이렉트죠. 네, 그렇게 해서 리다이렉트로 돌아와서 여기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을 때 보면은 이미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쿠키가 세션이 담겨지는 쿠키가 브라우저에 심겨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토큰 값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큰 값들이 심겨진 거고요. 그렇게 돼서 리다이렉트로 돌아오면 이 www 오리진 여기 도메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SSR 요청을 하게 됐을 때 get 유저를 호출하게 돼요. 이 get 유저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 컴포넌트예요. 요 컴포넌트가 어디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헤더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컴포넌트인데 쭉 내려가서 보면 이 get user from spabase라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유저를 얻어오는 여기가 바로 get user를 호출하는 함수예요. 보시는 것처럼 스파베이스 어스 get user 이렇게 호출해서 유저를 가져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저가 있으면 is authenticated가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이게 false면 로그인 버튼 보여주는데 true면 sign out 버튼 보여주는 거죠. 네, sign out 버튼 이렇게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오어스 이 로그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 사인인 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인 with OAuth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구글 프로바이더로 이동을 시켜요. 이동시킨 후에 구글 로그인이 성공하면 코드를 발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구글 로그인을 성공하면 코드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코드 발행한 걸 가지고 어스 콜백이라는 라우트를 호출했어요. 거기에 호출하게 되면 그 코드를 라우트에서 세션으로 바꿔줬죠. Exchange Code for Session 메소드 호출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션으로 바꾸면서 브라우저에 쿠키로 심겨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심겨진 쿠키로 인하여서 이제 리다이렉트 된 이 페이지 www.productengineer.info라는 페이지에서 SSR 요청할 때 get 유저를 호출하면
브라우저가 보낸 쿠키로 인해서 세션이 인증이 되고 유저가 반환이 된다 까지가 이제 정상 플로우를 쭉 살펴본 거예요. 1, 2, 3번을 같이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4번 OS 2.0이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었는지 자 조금 더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름부터 물어봤어요. 왜 OS 2.0인가? 5가 뭐야? 했을 때 오픈이래요. 네. 오픈 어서라이제이션. 어서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뭐냐면 표준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 권한 시스템인 거죠. 표준으로 오픈되어 있는 권한 시스템이어서 이 표준만 잘 지켜준다면 이 권한 시스템인데 이 권한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 깃허브 이런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프로바이더들에게 이 인가 권한, 어스 작업을 위임하는 거예요. 너네 거로 로그인을 해. 로그인을 하게 된 유저는 우리 쪽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필요 없이 로그인하게 해줄게. 입니다. 즉, OAuth라는 건요. 오픈 어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어스를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프로바이더에게. 프로바이더는 구글도 될 수 있고 깃허브도 될 수 있고 피그마도 될 수 있고 카카오도 될 수 있죠. 이런 프로바이더들에게 어서라이제이션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 끝나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성공하면 뭘 주냐면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코드를 조금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 코드가 끝나고 나면 로그인 성공해서 코드를 받게 되면 리다이렉트 to라고 전달한 일반적으로 이제 어스 콜백이라고 되어 있는 이 API 엔드포인트 패스네임으로 요청이 가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해진 거예요. 왜 직접 로그인 성공했으면 코드 가지고 와서 바로 리다이렉트를 페이지로 시키면 될 텐데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 인포라는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메인 페이지로 그냥 리다이렉트 시키면 될 텐데 왜 어스 콜백을 또 이렇게 할까? 하는 질문이 생겨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탐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로그인 성공하고 돌아오면 콜백이 아니라 바로 사이트로 돌아오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짐작은 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토큰 세션 발급 같은 보안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다이렉트 2에 코드만 실어주는 거예요. 어스 콜백 같은 이 리다이렉트 2에다가 코드만 실어줘요. 그래서 백엔드 스파베이스에서 실제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을 교환한다. 이게 이제 익스체인지 코드 for sessi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일어나는 동작이죠. 네. 이렇게 거치면 이제 이 코드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죠. 이렇게 생성된 이 코드를 받아왔을 때 코드를 탈취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등장하는 게 PKCE라는 추가 방어 기법이 적용된대요. 네. 이 PKCE라는 추가 방어 기법은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뭐 어떤 유효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유효 기간을 액세스 토큰에 부여하기 때문에 리프레시 토큰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PKCE는 조금 다른 거죠. PKCE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두면 좋은 과정인데 Proof Key for Code Exchange라고 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클라이언트가 코드 발급 요청 때 임의의 값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임의의 값을 같이 보낸다는 거는요. 클라이언트가 코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구글 프로바이더로 요청하는 거죠. 그때 즉 여기에서 보면 스파베이스가 sign in with OAuth라는 거를 호출할 때 그때 이 값들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코드 베리파이어랑 코드 챌린지를. 제가 이걸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 다시 해가지고 로그인 페이지로 가서 구글을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구글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에 뒤쪽으로 쭉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쭉 가서 보시면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코드 베리파이어랑 코드 챌린지 값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로컬에서 확인했었어야 되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코드 베리파이어랑 코드 챌린지를 같이 보낸다. 그래서 코드 교환할 때 exchange code for session 그 메소드요. 여기 있는 exchange code for session 호출할 때 코드를 넣어주는데 그 안에서 코드 교환 때 이 값을 또 제출해야지만이 토큰이 나온다는 거죠. 이 토큰이라 함은 여기에서 쿠키로 가지고 있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PKCE, 즉 Proof Key for Code Exchange, 코드 익스체인지를 위한 증명키 값이 있어야 된다. 이런 추가적인 보안 로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실제로 쿠키 자체에도 보안 관련된 처리가 되어 있나요? 토큰. 그러면 이제 HTTP only 같은 보안이 있고요. 또 secure 값도 있고요. same site는 이 lex, 이게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문자로 나오는데 이런 lex 값들이 있고 또 도메인 패스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이런 쿠키에 대한 옵션을 주어서 보안 처리를 해 두었어요. 이건 이제 수퍼베이스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구현한다고 한다면 OAuth 2.0 로그인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모두 고려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레시 토큰 말고 액세스 토큰의 경우는 만료 시간 자체를 짧게 해서 리프레시 토큰으로 이제 말 그대로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보안 처리들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OAuth 2.0에 대한 쭉 흐름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또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시면 그거 자체도 또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OAuth 2.0 사실 설명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괄 정도고 자세한 로직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설명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몫으로 좀 남겨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공부 방식에 대해서 자체도 공유를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그럼 안녕.